아이쿠 난리다. 수출기업도 줄폐업이다. 뭐 예상한 일이지요. 무역적자가 워낙 심각하게 나니까 당연히 수출기업이 줄폐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뭐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많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많이 무너진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3년 새 수출기업 감소수입니다. 적지 않죠. 2,595개나 됩니다. 이렇게 수출기업이 줄어드는 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수출기업이든 수입기업이든 줄어드는 게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수출기업 수가 줄어든다? 이것은 여러분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쪼그라들고. 그것도 3년 사이에 2,595개가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9년이 98,584개로 역대 최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0년에 82,509개의 수출기업이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다가 2019년이 정점이 됐습니다. 98,584개가 정점이 됐고요. 그 이후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20년에 97,012개로 줄어들고요. 2021년에는 94,615개까지 또 줄어들고요. 2022년은 조금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95,989개입니다. 2019년 대비해 보면 2.63%가 줄어들었고요. 기업 수로는 2,595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를 보면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들을 느끼실 거예요. 하나는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느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진짜 개판이었다. 죄송합니다. 개판이란 말이 그냥 쉽게 나왔네요. 개판이었다. 이 말이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2010년부터 시작해서 수출기업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98,584개를 정점으로 해서 쭉 줄어들죠. 수출기업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왜 수출할 곳이 없을까요? 쉽게 말하면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중국하고요.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만 43%가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다 주 52시간제부터 시작을 해서요. R&D에 대한 지원금이나 기업 지원금 싸그리 적폐 세력이라고 줄여버렸고요.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날 대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원자재 가격이 또 폭등했어요.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을 하니까 2중고 3중고가 겹친 거죠.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요.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이게 세계 시장에서는요.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하고 싸우면서. 품질이 아무리 좋으면 못합니까?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 수도꼭지 중국산하고 대한민국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굉장히 나더라. 실제로 중국산은 3,000원 하던 수도꼭지가 2달 내지는 2달 반을 사용하면 터져버리는데 대한민국의 수도꼭지는 6개월을 사용해도 안 터지더라. 품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품질이 좋다는 것을 세계인이 아냐고요. 모릅니다. 그리고 당장 가성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싼 거 찾고요. 또 좋은 거 찾을 때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일본기 좋아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일본기 좋아 이렇게 가버리니까 일본은 더 나아지는 거고요. 결국은 기술의 일본, 물량의 중국에 우리는 치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수출기업이 줄줄이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가면 과연 우리 기업들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출기업은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 경제 규모는 쪼그라들지만 수출기업이 줄어드는 것만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수출기업이 만들던 거 이제 반대로 수입해야 되겠네요. 그럼 수입기업이 늘어납니다. 수입기업은 진짜 많이 늘어났습니다. 2년 새에 지금 2021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16,848개로 늘어났습니다. 2년 사이에. 2019년에 19만 2,791개가 2021년에는요 20만 9,639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만들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는 뜻과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정부의 정책이 획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우리 제조업은 이대로 망할 수도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경제는 친시장적인 정책을 써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엄청 드렸는데요.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거 보실래요? 그나마 이 와중에 그나마 다행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미국 수출은요. 기업 수가 늘어납니다. 2019년에 22,194개가 2022년에는 24,092개까지 늘었습니다. 반면에 중국 수출은요. 33,853개가 28,70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왜 다행이냐? 지금 중국은요. 이미 기술의 진보가 대한민국을 능가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해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것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말입니다. 한국으로부터 수입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면 수출기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뭐 외교 정책을 잘못해서 이게 중국과의 어떤 무역이 엉망이 났다, 파탄이 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은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기술 진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반면에 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시장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든 자동차 부품이든 아니면 반도체든 반도체 장비든 지금 미국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결국은 말입니다. 신냉전의 국제 질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진출 기업들이 늘어나고 또 미국에서의 어떤 성장을 더 많이 올린다는 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어째 보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숫자가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많이 드립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우리 경제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이렇다 하게 좋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신냉전 질서 여기에 우리가 잘 편성을 해서요. 이 중국의 빈자리, 러시아의 빈자리, 대한민국이 꽤 차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빈자리는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말입니다. 앞으로 원전 많은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거의 80% 이상을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중국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두 나라가 거의 80% 가까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신냉전 질서가 만들어지면 달라질 겁니다. 바로 이 시장을 우리는 집중 공략하는 거. 그 외에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 많거든요. 이 시장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 것.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